이번에는 한번 깍지를 껴보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한번 반대로도 껴보세요. 반대로 끼려고 하면 뭔가 되게 어색하죠. 어떤 분은 반대로 끼면 손가락 하나 덜 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허전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 나 안 보고 끼면 이 손가락 사이에 막 두 개가 들어가기도 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편한 쪽,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걸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7세 이전에 크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거나 상처가 된 일을 겪은 후에 그것이 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됐을 겁니다. 그 기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제가 한 이야기가 맞나요? 뭔가 이상했죠? 예, 당연히 틀립니다. 자,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지. 마치 그것처럼 모든 사람한테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되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천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고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억울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의도, 나쁜 의도를 품었는데 그게 들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당할 때는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죠. 말 그대로 제가 A라는 사람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좀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그거 싫은 소리 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러면, 아, 들켰네. 아, 미안. 아까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의도를 품고 나쁜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건데, 그러면, 근데 반면에 나는 분명 아무 의도가 없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그때는요.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자존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존감은 무언가를 막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외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의도 없이 나오는 무의식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았을 때 그때 저절로 세워지는 게 자존감입니다. 근데 의도 없이 나오는 나의 그런 모습을 부정당했을 때 내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손깍지를 끼는 걸로 예를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 너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어 너무 죽겠어.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너무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의도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받으면 아, 내가 죽어야 되나? 죽기 전에는 이게 안 바뀔 것 같은데 너무 무의식적이라서 내가 컨트롤하기 전에 너무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 불행하다, 힘들다 하고 타박을 하면 굉장히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이 들면서 자존감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때 고쳐지지도 않고 고치려면 엄청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막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굉장히 불행감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성은 행복의 코드이고 타고난 재능이 씨앗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천성이라는 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방향으로 써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그 또한 내가 자발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지지받은 상황에서 스스로의 때에 맞게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가지고 이 7세 이전에 어떤 아픈 기억 후로 뭐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갔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요. 좀 중요한 이슈를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상담센터에 우울증 걸려서 누가 오면 그 우울증 걸림, 그 마음의 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아, 이 아이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부모 교육을 받았는가 이거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막 때리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우울증 걸린 게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희생자이자 피해자고 이 그런 가정 환경과 부모는 가해자가 되죠. 하지만 그게 진짜 원인이라면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이 다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상담센터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 누나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냥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의 문제의 원인을 삶의 과정과 경험에서 찾는 거를 이제 경험론, 과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성 기반으로 한 다운제링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원래 원인으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천성인 거예요. 천성.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천성이 더 등신 같아가지고 천성이 여려 터져가지고 혼자 우울증 걸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천성이라는 건 행복의 코드이자 타고난 재능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너는 이렇게 천성 진단을 해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아이인데, 너는 이런 행복의 코드를 가진 사람인데, 아, 그거랑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불행감이 더 크게 느껴졌겠구나. 어머나, 내가 보니까 천성진단 검사를 보니까 넌 이런 재능이 있는데, 아, 그래서 너가 엄마 아빠의 모습 사이에서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느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울증 걸려서 온 그 아이, 그 우울증 걸린 그거 자체가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복의 코드와 타고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분명 더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병은요, 삶의 경험이나 과정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천성과 고유성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 그 사람의 고유성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 하자. 그러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요, 저 너무 검사하고 싶어요. 저 검사 다 했어요. 결과 언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거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아, 어떤 심리는 드러나도 좋은데 괜히 저 검사했다가 또 어떤 모습, 안 좋은 모습 들키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심리에는 좋고 나쁜 심리가 있다. 들켜서 될 심리와 들키면 안 되는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운제리 심리학에서는 심리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좋고 나쁘고도 없다. 그리고 정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컵에 물이 반이 남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네. 보통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반이나 남았네라고 손드시는 분들은 되게 당당하게 팔을 막 쭉쭉 뻗어요. 그런데 반밖에 없네라고 손드시는 분들은 좀 삐쩍삐쩍하면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의 문화가 긍정심리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밖에 없네라고 하면 내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원적인 심리학에서는 심리는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쁘고도 없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10개 중에 9개가 잘못되고 하나가 잘 됐는데 그 하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10개 중에 9개가 잘 되고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하나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재능이라는 거예요. 반이 남았네 라고 보이는 사람은 넌 긍정적이야, 너는 쉽게 긴장하지 않아서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플러스점이 있다면, 때로는 너무 여유 부리다가 어떤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비판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했더니 낭패를 보지 않고 이제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심리는 다 재능인데,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난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격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강점과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점은 고치고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고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성급함은 약점이래요. 그래서 추진력을 살리고 성급함은 약점이니까 고쳐라. 이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성급한 거예요. 근데 성급함을 고치려고 하면 결국에는 추진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이 성급함이라는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면 결국에는 빛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제리 심리학에서는 강점, 약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재능과 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성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재능인데, 그걸로 인해서 빛의 역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림자,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천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재능이고 행복의 코드인데 이왕이면 이것이 빛의 역할로 쓰일 수 있도록 잘하고 이왕이면 난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대로의 삶이 있어요. 씨앗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호박씨를 심었더니 호박이 나왔어요. 자, 수박씨를 심었더니 수박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 씨앗의 목적에 맞게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도 목적대로 살아야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희망 고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씨앗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호박을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호박 같지 않을까? 나는 왜 색깔이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싫어하고 삶을 비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음, 수박 씨앗을 심어놓고 호박이 되지 않는다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더 노력하라고 그래야 호박이 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타이르고 구박을 하면서 이 자녀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씨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애시당초 이 다람쥐와 이 오리는 재능이 다르잖아요. 나무 타기를 가지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 오리는 전능한 거죠. 그쵸?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가 애시당초 달리기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거북이가 어? 토끼가 자는 바람에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 거북이 후손들이 야, 우리 몇 대손 할아버지가 토끼를 이겼대. 우리도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종족이야. 막 이러면서 한평생을 거북이들이 토끼를 이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설과 백지설이 있어요. 백지설이라는 건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씨앗설은 사람은 온전한 그 사람만의 행복의 코드와 타고난 재능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노력해서 더 쉽게 행복하고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은 논리력 향상일까요? 창의력 향상일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죠. 표방하는 건 창의력 향상이다. 근데 아직도 논리력 향상 교육을 한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 다운제는 검사하고 강의를 해보면 애들은요, 암기력 향상이요, 기억력 향상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왠지 창의력 향상이라고 답하고 싶으시죠? 자, 아닙니다. 창의력의 재능을 타고난 아이는요,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논리력을 재능으로 타고난 아이는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암기력과 기억력의 재능을 타고난 아이는 암기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어느 한 가지 방식이 모두에게 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브루타 교육법이 대세다 이러면 다 너도 나도 하브루타를 하려고 하고 뭐 플립 러닝이 대세다 하면 또 다 플립 러닝 하려고 하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 방식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잠재력도 깨우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잠재력이 잠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이제 웃기면서도 슬픈 요즘 말로 오픈 이미지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망할 뻔한 인물들이에요. 맨 밑에 셋째 줄 오른쪽 보면 파브르 세상에 이런 일이 150이라 곤충 아저씨 편에 한번 출연하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마장 죽돌이만 됐을 것이다. 히딩크는 조기축구의 총무 정도 했을 것이다. 에디슨은 뭐 전파상 주인이나 했겠지. 헬렌 켈러 아이 두 명을 가진 그냥 전업주부로 살다 갔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요. 개개인의 고유성에 맞춤, 개개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하나의 방식을 다 모든 아이에게 적용하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천성을 모르면 그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상처는요, 누구한테 받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20층 아저씨한테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자, 보통은 그 의미 있는 관계자가 가족이 되겠죠. 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족 코칭을 해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처 준 사람 이러면은 손을 안 들어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목 박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는 자녀들 없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가슴에 생채기 내지? 피눈물 나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 하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손을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의도적으로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많은 것. 그게 바로 상처예요. 자, 사랑은 어떨까요? 자, 사랑 준 사람 하면 다 들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자, 사랑 받은 사람 이러면 손을 못 듭니다. 사랑받았다는 느낌 드는 사람 하면 손을 못 든다는 얘기예요. 아, 엄마가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느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천성을 모르면요. 내 가슴에서는 하트로 갔는데 아이의 가슴, 상대방의 가슴에서는 이 피눈물 나는 화살이 돼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와 사자의 사랑 같은 것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풀을 사자한테 자꾸 먹이는 거예요. 사자는 아, 소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아끼는 걸 줬구나 하고 처음에는 막 먹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이 생고기를 줄 거야. 이러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소에게 줍니다. 소는 너무 먹기 싫지만 아,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니까 하고 막 억지로 먹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부부 세미나도 있고 부모 교육도 있고 한데 절대 안 하던 짓을 평생 하기 어렵고요. 절대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와 사자도 더 이상 아, 이젠 정말 못 해먹겠어 이러는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풀떼기 못 먹겠어 사자가 이러고 아, 나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생고기 못 먹겠어 하고 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성을 모르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엇갈린 사랑을 하고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걸 근간으로 모든 가정이 다 세워지고 모든 교육계 시스템이 다시 배로 세워진다라고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분들이나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천성 기반의 학문을 함께 널리 널리 알리고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대부분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마음의 병의 메커니즘, 삶이 불행하고 실패하는 이유, 자꾸 인생이 꼬이는 이유, 아, 이렇게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 어른도 아이도 자꾸 최하위인 이유, 바로 사랑받지 못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자연이나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가족끼리는 실질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자기 사랑하기가 어렵고 가까운 가족도 천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배려받고 싶은 대로 배려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내 딴엔 이렇게야 사랑받은 느낌 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루빨리 모두가 천성을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성공한 삶은요. 해서될까요? 되어지는 걸까요? 노력설과 은혜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또는 성공은 되어지는 거야. 은혜 받는 거야. 예. 결국엔 둘 다겠죠.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이거 개발해가지고 돈들 많이 벌고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 어느 날 우연히 그게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만들어진 게 없어서 그냥 만들었어. 내가 불편해서 만든 거야.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 어느 날 우연히 가서 그냥 그걸 발견을 했어. 또는 아, 어느 날 우연히 내가 한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일에 뛰어들게 됐어. 이런 식으로 어떤 우연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조들은 그것을 사자성어의 지혜로 담아놨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7이고 재주가 3이다. 만약에요. 노력을 했는데 아직 운이 안 왔어. 그럼 꽃 피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운이 왔는데 노력을 안 했네? 그러면 꽃 피우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횡재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횡재운이 왔어요. 근데 평상시에 노력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운이 왔을 때 꽃이 엄청나게 피는 거예요. 엄청난 횡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대충 산 사람이 있어요. 횡재운이 오니까 횡재수를 맞이하기는 하는데 맨날 방구석에서 뒹굴뒹굴하고 시체놀이 하다가 장롱 밑에 있는 5만 원을 반결하는 겁니다. 대박! 나 5만 원 주웠어. 딱
그만큼의 운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운이라는 것, 노력설과 은혜설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운칠기상, 은혜라는 부분이 더 크네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에 너무너무 현대인들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하면 다 돼. 이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됐습니다 하고 오만해지기가 쉽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 또는 내가 믿는 절대자로 인한 어떤 사랑과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석이 있으려면 원석이 있어야 되겠죠. 원석을 가공해야 되겠죠. 사람이 인재가 되고 천직을 얻으려면 무언가는 지지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무언가는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 바로 천성이죠. 천성은 지지받고 격려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재주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재주가 있어요. 나 그거 잘해. 아, 근데 하기 싫어졌어요. 지금 맘 상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주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저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람은 동기부여되는 마음, 사랑받았다는 느낌,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것을 일으키면 게임 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거 하나예요. 자기 밥숟가락, 자기가 다 들고 나온다라는 선조들의 이야기처럼 각자 자기의 행복의 코드와 재능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면서 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고 지지해주는 느낌을 가득 채워주면 그것이 동기부여돼서 더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천성이라는 것을 알면 소통의 이슈가 해결됩니다. 아이와 자꾸 엇갈리는 것, 부부끼리 엇갈리는 것,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갈등, 천성이라는 걸 알면서 해소가 되고요. 학습,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는 과외를 해야 되는지, 독서실을 보내야 되는지,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하부르타를 해야 되는지, 다 자기에 맞는 학습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직업으로 삼고 어떤 거는 직업까지는 안 되고 그냥 취미 정도로만 삼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 또한 천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 씨앗을 잘 살리면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소통이나 학습이나 직업, 취미 결국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고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가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 천성이라는 걸 아는 걸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명료한 설계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